게임으로 알게 된 뒤 엄마 사망 과정 서울송파 이석준. 2021년 8월경 21세 A양은 25세 이석준을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되고 인사하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A양은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였고 가출을 하고 싶어졌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석준은 천안에서 방을 구할 텐데 같이 와서 지내자고 하였다. 10월경 A양은 천안에 방을 구한 이석준의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다. 12월 초 A양은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였고 이석준은 가지 말라고 애원하였다. 12월 5일 저녁 8시 게임을 하고 있던 A양에게 게임 좀 그만하라고 소리치더니 A양의 핸드폰을 부수고 폭행을 하였으며 성폭행하며 촬영을 하였다. 12월 6일 청도에서 부모님 만난 뒤 대구에 가서 친구를 만날 텐데 애인인 척 행세하라고 하였으며 이석준의 친가 청도집에 있을 때에 빈틈을 타서 컴퓨터로 친구에게 구조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본 친구는 A양의 부모님에게 알리고 부모님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경찰은 대구의 와인바에서 이석준을 체포하였다. 경찰서에서 이석준은 거짓 진술을 하였고 경찰은 양쪽의 말이 엇갈리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귀가시켰다. 12월 8일 이석준은 렌트카를 빌린 뒤 칼을 챙기고 A양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되었던 주소지로 갔었는데 전 주소지인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다. 12월 9일 오후 1시 이석준은 흥신소에 연락해서 50만 원을 주고 A양의 주소지를 의뢰하였고 40분 만에 주소지를 손에 넣었다. 곧바로 전기충격기 한마 마대밧줄 장갑 밀가루 등을 구입하였고 주소지로 출발하였다. 주소지에 도착 후 차는 건너편 빌라에 주차시킨 뒤 화재 경보기를 눌러서 나오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다. 12월 10일 오후 2시 20분 택배기사인 척 초인종을 눌렀으며 전화통화를 하던 A양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었고 이석준은 전기충격기로 위협하며 유리컵으로 머리를 쳤다. 이때 13세 아들이 나왔으며 2명을 무릎 꿇려 앉혔다. A양의 위치를 물어보다가 어머니의 목을 찔렀고 이에 지혈을 하던 13세 아들도 목 부위를 1회 찔렀는데 이때 경찰이 도착하였다. 이석준은 창문을 통하여 나간 뒤 옆 건물이 창문을 깨고 집 안으로 들어가 장롱 속에 숨어있다가 체포되었다. 어머니는 사망하였고 아들은 중환자실로 이동되었다. 12월 14일 신상 공개 결정이 났으며 이석준은 이에 동의하였고 한국 최초의 머그샷 공개였다. 2022년 5월 17일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였다. 6월 21일 재판부는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20년 80시간 성폭력교육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하였다. 이에 검찰과 이석준은 항소하였으며 2심과 3심은 원심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석준에게 50만 원을 받은 가흥신소는 징역 1년을, 가흥신소에게 13만 원을 받은 나흥신소는 징역 1년 6개월을, 나흥신소에게 10만 원을 받은 다흥신소 2명은 징역 2년 4년을 판결하였고 다흥신소에게 2만 원을 받은 공무원은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 원이 판결되었다. 공무원은 1100건 불법조회로 4천만 원 이득을 챙긴 혐의다. 사망자이만 피해자 100만 정부가 허가한 가습기 살균제. 1994년 유공 현재 SK이노베이션 바이오텍 사업부는 정부 인증마크 KC마크를 받으며 가습기 메이트를 출시하였고 이후 이를 벤치마킹한 제품들이 출시되었다. 2000년 MIT 물질과 유사한 PHMG 물질을 주원료로 하는 가습기 살균제가 동시에 출시되었다. 2006년 의료계에 원인불명의 폐렴이 보고되었으나 질병관리국에선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2007년과 2008년에 원인불명의 소아폐렴 사례가 30건 이상 발생하였고 이는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잘못 판단되었다. 2011년 연간 60만 개씩 팔린 가습기에 249명이 사망하였고 1,500명이 후유증에 시달렸으며 2011년 4월부터 피해자는 대량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2011년 8월 가습기 살균제가 해당 폐질환의 원인임이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 등에 의해 밝혀졌다. 2012년 MIT와 CMIT는 유해물질로 지정되었다. 유해 성분을 출시하고 판매한 기업은 옥시에키벤키저, 애경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henkel 등이다. 이마트 측은 현재 남은 재고만 처리한 뒤 추가 물량 발주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였고 홈플러스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가 6시간 뒤에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사과하였다. 코스트코는 물품을 빼지 않고 할인 판매를 하여 빈축을 샀다가 물품 전량을 뺐다. 롯데마트는 합의금이 과도하다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또한 사과문을 냈음에도 옥시 제품을 판촉하는 이중적인 행동에 대해 비판이 이른 뒤 옥시 제품을 순차적으로 철수한다고 하였다. 2016년 10월 14일 재판부는 옥시에 유리한 실험 보고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호서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에게 징역 1년 4개월 및 추징금 2,400만 원을 선고하였다.
2019년 12월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추미애와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는 이중배상 부담 등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다. 2020년 3월 6일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옥씨는 사망자의 52%에 대한 책임이 있었고 애경은 두 번째였는데 2022년 4월 옥씨와 애경은 금액을 문제 삼아 피해 조정안을 거부하였다. 본 사건과 관련된 각종 민형사 소송이 2012년부터 시작되어 계속적으로 소송이 이어지고 있고 옥씨, 애경 등 불매운동이 이루어졌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연구 결과 신고되지 않은 사례를 포함해 1994년부터 2011년 사이의 사망자는 2만 366명, 건강 피해자는 95만 명, 노출자는 894만 명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었다. 대형 기업과 안전하다는 정부 마크도 무조건적으로 믿으면 안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